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라는 것은 생기라는 것이 있고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것이 없는 어두컴컴하고 사람들의 모습은 군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무것도 없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살다 보니까 중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중국 넘어갈까? 북한에는 이제 열이 나거나 어떤 이게 아플 때 이제 맞는 주사가 이제 페니실린 아니면 마이신이라는 중국 약인데 아버지 손에 그게 하나 딱 들어 있는데 급하게 아버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뭐 내가 왔는데 영어 왔니 이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빨리 우리 병원을 가자. 그 우리 탄광기숙사의 병원까지는 한 시간 정도 이제 걸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걔를 업고 일단 뛰고 저도 같이 막 따라가고 그 아버지 힘들면 제가 또 구애를 업고 그때 우리 영식이가 나이가 7살이었어요. 병원에 막 가는데 뭐 그 병원에 딱 가니까 이미 그 고열 그 이제 그 환자들이 너무나도 많고 영식이를 딱 데려다 놨더니 의사 선생님이 딱 보고 하는 말이 얘를 이걸 마치면 얘 죽어 바로. 왜냐면 몸이 너무 허약한 그러니까 애가 뭘 주니까 음식을 먹지를 못하는 그 열이 너무 40도 이러면 40도 넘어 나니까 애가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하니까 지금 그렇게 못 먹은 지가 한 달 넘은 거예요. 그 아버지도 엄청 노력했지만 노력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아버지가 그때 그 선생님 보고 의사 선생님 이거 한 대만 좀 맞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 페니실린 하나를 사겠다고 그 탄광 지역이라 했잖아요. 그 석탄을 이 둥찜으로 한 5개 아니면 6개를 팔아야 그나마 그가 살 수 있는 돈이었던 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가 일을 마치면 얘 이제 오히려 그 약 부작용이 나가요. 그 약을 받지 못해서 애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가 딱 내려지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절규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애를 안고 나오는데 이미 다 풀렸죠. 그래서 저는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있는 주머니 사비를 다 털어가지고 그 비싼 쌀 1kg를 샀어요. 1kg 사가지고 일단은 그 건노에다 막 석탄불을 피워가지고 일단 감에 올려놓고 일단 죽을 썼는데 죽을 써가지고 애 입에다 넣었더니 애가 바다는 먹어요. 바다는 먹는데 그대로 오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다가 막 손수건에다 해가지고 막 열을 내려 했는데 새벽 한 1시쯤 됐을까요? 한 1시 반쯤 됐는데 1시쯤 됐을 때 애가 갑자기 눈을 바짝 뜨고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걔가 살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오빠 뭐라 하는데 안에서는 말을 하니까 내가 쟤를 듣지는 못했고 제가 그래 영식아 빨리 나가야지 빨리 가서 밥을 먹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옆에 어디 나가셨고 그래서 한 2시 반 좀 지났을까. 저도 너무 졸음이 와가지고 아마 우리 그 기숙사 앞에 우물이 있었는데 탄광 기숙사 앞에 그러니까 세수를 하려고 딱 들어와서 세수하려고 딱 들어왔는데 애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 손을 탁 잡으니까요 아주 냉장고처럼 차더라고요. 그리고 뚝 봤더니 우리 영식이가 이미 1시간 전만 해도 눈 떴던 애가 1시간 반 후에 딱 지나 애가 그대로 이제 바로 죽어버린 거죠. 그래 아버지도 들어왔고 그래 그 우리 막내가 7살에 딱 죽는데 죽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우리 동생을 안고 울고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차마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저나 이제 다른 동생들한테는 되게 좀 무관심한 분이셨는데 그 막내 동생한테는 한없는 사랑을 줬어요. 아버지가 특히 또 막내라서 그랬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도 얘한테만큼은 진짜 굶기지 않았는데 그 장티부스라고 하는 병이 딱 걸려버리니까 이거 빼도 박을 못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 지났는데 그 상황에서는 사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렇게 도와줬을 텐데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뭐 다 네 배고프고 내 배고프던 시절이라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내가 그 아까 그 동생을 이제 죽이려다 먹이겠다 싸웠던 쌀을 밥을 해가지고 밥 한 그릇 만들어가지고 애를 이제 눕혀놓고 이제 갑자기 흰천이 어디 있어요? 그 이불에서 이불을 다 뜯어서 옛날 이불은 보통 다 이제 밑에 하얀 천을 대는데 그 이불 다 뜯어가지고 그 이불에다 동생을 이렇게 한천 쌌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간증은 처음이에요. 아마 내 간증 중에 이 간증은 없었던 이유가 내가 항상 간증을 할 때 내가 방학에 대해서 가니까 동생이 죽어 있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지금처럼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담담히 이게 견뎌내기가 너무 힘들었죠. 근데 지금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간증이니까, 또 간증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동생을 이제 싸는데 아버지가 이제 동생의 옷을 하나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 동생의 옷이 몇 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괜찮다라고 하는 저고리, 북한에서는 저고리라고 하는데 그 저고리를 입혔죠. 입혀가지고 그 흰천에다 하나 싸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안고 그 삽을 하나 가지고 이제 우리 산에 그 야산에 하나 있었어요. 그 야산에 가가지고 이제 애들 묻었죠. 묻고 저희 아버지는 아마 거기서 한 10시간 넘게 계셨고 저도 아버지 같이 이제 지켜봤고. 근데 그때 저의 마음에는 참 아버지에 대한 이제 원망이 나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한테 아버지 평가가 되게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평가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아버지는 되게 무책임적인 아버지였고 자녀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7살 된 애를 땅에다 묻어야 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한바탕 거의 싸우게 돼요. 제가 싸우고 내가 그때 저도 지금 후회되는 게 그때 이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내가 다시는 아버지를 만나러 오나 보라고 다시 내가 아버지를 안 보겠다. 어찌 보면 이제 뭐 절교에 가까운 말을 해놓고 제가 딱 돌아섰죠. 돌아서가지고 나오는데 뒤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게 사람이 직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멀리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는 내가 쭉 아버지하고 싸우고 화가 나서 막 뛰쳐나와서 막 걸어가면서도 그래 사람이 그래도 좀 볼 거잖아 이게 찍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가만히 서가지고 날 지켜보는 것이 그것도 아버지와 저의 마지막 이제 만남이었고 헤어짐이 됐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제 저한테는 2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2명의 친구들이 이제 저같이 이제 꼬집이 하는 애들이었는데 얘네는 좀 소매치기를 저보다는 좀 잘 못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내 옆에 있어야 좀 뭐라도 얻어먹는 그런 친구들을 같이 북한 전역을 확 다니게 됐는데 참 내가 이제 북한을 굳이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북한을 아마 지옥이 돼도 이거보다는 낫지 않겠나. 사람이 살아가는 도시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 그 생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생기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활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것이 없는 어두컴컴하고 불빛 뭐 전기 고난행기는 전기가 어디 있어요. 전기 하나도 없는 도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색이 이런 지금 저 같은 살색도 아니에요. 딱 그 비유하자면 이런 비유하자 죄송한데 사람이 거의 죽기 전에 살색들. 항상 얼굴들을 보면 내일은 뭘 먹을까? 오늘 아침을 먹었다면 점심을 뭘 먹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그 사람들의 모습은 군심.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살다 보니까 그런 사회 속에서 세상을 나는 보고 자랐고 뭐 그래도 어떻게 해서 우리 또 살아야 되니까 또 도둑질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죠. 살아와가지고 살다가 화물차를 타고 온성군 남양이라고 하는 곳까지 와게 됐어요. 그 남양이라는 데서 한 1년 정도 있었어요. 1년 정도 있으면서 또 이제 뭐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다 보니까 뭐 여튼 도둑질해서도 먹고 살고 막 살았는데
두만강 쪽에 보면 북한 두만강에 뚝이 있어요. 뚝 이렇게 높은 뚝이 있는데 그 두만강 뚝에 앉아가지고 이게 세 명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는 잘 산다는 거는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은 알고 있어가지고 중국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중국 넘어갈까? 뭐 그때처럼 지금처럼 비전 사명 이런 게 없어요. 그 중국 넘어갈까? 그냥 무심결에 뱉은 말이었는데, 그래 가자고. 옆에서도 같이 이제 박자를 맞춰주는 거예요. 중국 가면 우리가 한 달만 좀 도둑질하면 우리가 큰 뭐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럼 가서 우리가 한 달만 이제 시장에 가서 도둑질하다가 건너자. 뭐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일단 그때는 그게 말이 됐어요. 뭐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해 첫 도감을 할 때 6월 달이었는데 6월 중순이었는데 그 해가 장마가 빨리 왔어요. 그래서 두만강 머리 평상시는 이렇게 장마가 아닌 때는 좀 얇던데 그때 그 해는 장마가 지금 물이 돌처럼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태어난 것이 바닷가 지역이라서 제가 또 물골 타는 법은 알아요. 그래서 세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금방 건너가지고 두 명은 나왔는데 한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 봤더니 얘는 또 수영을 할 줄 모른다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말을 안 해나가 건너다가 막 굴러가지고 지금 어디 두만강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이 그때 지금으로는 내가 그렇게 못했을 텐데 그때는 그 무슨 생각에 일단 걔를 건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그 물이 막 이렇게 그 물살 타는데 가가지고 겨우 잡아가지고 그 옷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나왔는데 뭔가 이제 녹초가 돼버린 거죠. 걔 어디서 자고 다음날에 가니까 이게 도문 남시장이라고 아주 크게 썼더라고요. 그게 북한하고 중국 그 교두 사이 앞에 이제 써 있었는데 그게 그 도문 남시장이 남자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시장은 시장이니까 딱 보니까 뭐 장마당 같아 보여요. 그래 다음날 아침에 딱 날이 밝아서 도문 남시장에 딱 들어갔더니 오른쪽 왼쪽 오고 가는 사람들 다 우리를 쳐다보는데 세 명이 얼어가지고 또 굳어버려가지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순대를 파는 아주머님이 있었는데 야 일로 와 하더라고요. 그때 갔더니 그 도문에서는 북한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너네 건너에서 왔지. 두만강 건너에서 왔 이 말 쓰는데 너네 건너에서 왔지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니까 야 여기 있으면 너희 잡힌다고 하면서 주는 게 중국 순대를 한 이만큼 잘라서 세 명한테 주는데 야 참 그때만큼 맛있던 음식을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만한 순대를 한 1분도 안 해서 다 먹었을 거예요. 우리 세 명 다. 먹으면 한다 소리가 야 이 중국에는 뭐 이렇게 맛있는 음식. 그러니까 중국에 맛있는 건 많다는 건 알았지만 실질적인 건 처음 보니까 남산 가니까 뭐 고기도 이만큼 내다 놓고 팔지 뭐 북한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 천국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목적이 이제 도둑질을 하려고 사실 들어갔는데 중국 남시장은 도둑질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뭘 배웠냐면 여기는 내가 도둑질 안 하거든 먹고 살 수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다행히도 감사한 게 내가 소매치기 했던 거니 선천적이 아닌 거지 후천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나도 좀 배운 기술 중에 하나였으니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문 남시장이라고 하는 거에 한 3개월 정도 있었어요. 있으면서 훔치지는 못했고 이제 그 시장 아주머니인데 심부름을 열심히 했죠. 그 아주머니 심부름하면 어떤 분은 뭐 5원도 주고 뭐 3원도 주고 뭐 나이가 또 드신 분들은 뭐 1원도 주고 뭐 하여튼 그런 심부름하면 3개월 정도 살았어요. 살고 있는데 어떤 부부가 우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분이 하신 말 우리는 그 석건촌이라고 있어요. 약간 그 연변에서는 좀 위쪽의 시골인데 그쪽에서 왔는데 우리 집에서 일을 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무얼을 한다. 그 중국말로 무얼이 그때 뭐지? 여기는 모기버섯인데 무얼 우리가 하는데 한 달에 70원을 줄게. 70원이면 당시 북한에서는 그냥 그 옥수수밥만 먹고 살아도 한 3, 4개월 정도는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중국에서는 그 북한에 비하면 아직 그때 큰 돈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소매치기를 잘하고 범벅 난다 해도 그 정도의 돈을 이렇게 벌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 시골 부부 따라 시골을 가게 된 거예요. 야, 그 모기버섯 재배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 톱밥에다가 싸가지고 기운을 넣고 그럼 버섯 자라면 1년 365일 쉴 새가 없어요. 그 집은 계속 모기버섯 잘라가지고 씻어서 말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1년 정도를 있게 됐어요. 1년 정도 있다가 하루는 주인집 아주머님이 그 집이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당시로는. 저를 보고 이제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근데 탈북민들한테는 뭐 다 교회라는 것은 되게 낯설어요. 교회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도 그 집 아주머님이 야 영호야 우리 교회를 가자 하니까 하도 그 간청이라고 하죠. 그 간청 때문에 사실 교회를 간 거예요. 하루는 그 전도원님이 전화 오셨는데 전화 와서 내려오래요. 선교사님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시는데 너네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이제 딱 내려갔는데 한국 선교사가 온 거예요. 한국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약간 간중 아니지만 어떤 얘기를 했었죠. 했는데 그분이 물론 그분이 가면 돈도 좀 줬어요. 돈 안 준 건 아니고 그때 돈 400원을 줬을 거예요. 우리한테. 북한에 꼭 가져가면 가져가라고. 근데 그분이 그때 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호야 내가 영호를 위해 기도할게. 근데 이 말이 지금은 뭐 우리가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걸 하도 많이 듣는 시대에서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당시 그 선교사님의 그 했던 그 말 한마디는 갑자기 내 마음 어딘가에 되게 까뜩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때 당시로도 그때 시절도 그랬지만 해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건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뭘 해준다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온 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동생도 내가 살려야 되고 가족도 내가 살려야 되고 모든 상황은 내가 뭘 해서 먹여 살리든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다른 사람 그 누군가 뭐 예수님 누군지 잘 몰랐잖아요. 그때는 나를 위해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너를 보호해 줄게라는 이 한 말은 어딘가 모르게 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됐죠. 그 인상은 좋았어요. 선교사에 대한 인상이. 그래 이제 시골에 와 살다가 그래서 한번 또 그 교회 가면요. 그 누가복음으로 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테이프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야, 그걸 보는데 물론 해여서 그런 수도 있는데 아니면 지금의 표현을 하면 아마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지 않았겠나. 예수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 채찍 맞고 예수 십자가를 딱 다니는 그 모습이 되게 저한테는 인상이 각인이 너무 깊게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여튼 그런 사건이 전 다음에 그 전도사님 소개를 제가 가수원에 가게 됐어요. 시골 가수원에 갔는데 더 놀랐던 거는 그 가수원에 탈북민들이 40명 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봤더니 후에 알고 봤더니 그 가수원을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후원을 해 주셨어요. 그때 제일 큰 후원이 이제 카나다 큰빛교회 이제 임현수 목사님 교회에서 나온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가수원을 책임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가수원 생활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가수원에 우리 여기 지금 그 하늘드림 교회 성혜영 목사 어머니가 저랑 같이 가수원에 있었어요. 그 저희 또래가 한 5명 있었는데 그 살다가 성혜영 목사 어머니가 이제 가족한테로 가게 됐어요. 가게 돼서 헤어졌어요. 나하고 헤어졌는데 한 3개월 만인가 그 시골에는 중국에는 촌에는 촌장이라고 있어요. 그 촌장한테 전화가 왔다는데 촌장이 오토바이 타고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기간이 한 2, 3년 지난 다음이에요. 그게. 근데 배영호가 누구냐고 찾더라고요. 근데 저 이름은 북한에서도 배영호고 중국 이름은 개명을 안 했어요. 저는. 그래 갔는데 배영호를 찾더라고요. 아 그래 저예요 했더니 그 전화 와서 전화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 전화 딱 받았더니 야 영호야 내 누구다 소개하는 거 보니까 손목사 엄마인 거예요. 그러다 내가 그분 보고 쿠노마라 했을 거예요. 아이 그놈은 어떻게 전화 오셨냐 했더니 대화를 하다가 너 여기 안 올래 하더라고. 내가 거기 가면 뭘 할 수 있냐고 했더니 여기 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중국말도 가르쳐주고 뭐 그래서 나는 딱 그때 생각하기를 중국말을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준다고 하니까 나는 진짜 진짜 학교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갈 리는 없죠. 그래 가겠다고. 학교 간다는데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연길까지 와서 여기서 누구를 중국 사람 만나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산동성 일조시라고 하는 거였는데 난 그게 그렇게 뭔 줄 몰랐어요. 가서 산동 터미널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해가지고 이제 뭐 드디어 이제 그분들이 계신 데를 제가 도착을 했는데 택시 딱 내리니까 남자 2명이 나오더라고요.
야, 몸 이만한 이만한 거울 같은 사람들 딱 나와가지고 날 보고 영호 형제 오느라 고생했어요 하고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 악수를 했죠. 그때 저가 악수하셨던 분이 주강호 전도사님이셨고, 그 같이 나오셨던 분이 그 주강호 전도사님 사친형님이 유집사님이셨거든요.